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4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뭐 푹 동규 씨도? 저는 뭐 주말에 잠깐 서점에 갔다가 광화문에 들렀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주말에 집회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봤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제서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됐구나. 좀 실감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주말에 원래 일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안 하고 집안일을 굉장히 열심히 가열차게 했고요.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방송이랑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늘 말하는 지상파 방송들 그 시사 프로그램들을 싹 섭렵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머리를 좀 채우기에 뭐 책을 읽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다른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고 나면은 좀 한 주를 보내는데 마음이 든든하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지상파 언론노조 역사적 산별협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왜 역사적인지 한번 봅시다. 전국 언론노조와 KM, SBS, EBS 등 지상파 4사가 산별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산별협약이란 것은 언론노조가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18년 만에 첫걸음이고요. 이번 협약은 공정방송 투쟁에 앞장섰던 최승호, 양승동 PD가 KM 사장으로 취임한 뒤 박정훈 SBS 사장까지 산별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탔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약이 이제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 등에도 업계 표준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예, 그 노사는 지난 6월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요. 공정방송, 제작환경 개선, 방송 공공성 강화와 진흥 3개 분과 14명의 교섭위원이 17차례의 교섭을 통해서 8월 31일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3일 오후 1시 30분에 MBC에서 협약 조인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물이 오늘입니다. 그러네. 지금입니다. 그러네요. 하고 있겠군요. 네네. 자, 그래서 언론노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및 중소방송, 신문, 뉴스, 통신, 출판 등 미디어 산업의 다양한 업종으로 공동교섭 산별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공정방송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산별협약 7조 2항에서 사용자와 조합은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과 평가 등의 제작 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명동의제 그리고 중간평가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공정방송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그러네요. 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이제 말로만 뭐 몇 조 쭉 있어요. 그런데 이번 그 협약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그리고 공정 경쟁에 반하는 차별 규제 해소와 특정 사업자의 특혜 회수 및 조정,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 및 정부 부처에 전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 지상파 4사가 지금 다 위기입니다. 사실 이제는 옛날처럼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그런 그 지상파들이 뭐 너무너무 편하게 장사하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4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체질 개선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넷플릭스? 네,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방송을 누가 보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대형 포털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그쪽이 훨씬 더 이제 지금 장사가 막 이제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주상파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어찌됐든 뭔가 넷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 같아서요. 일단은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무튼 좀 특히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그리고 방송 자율성 이런 것에 좀 넷이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이 이제 하잖아요. 네네. 2019년 7월부터. 네. 거기에 관해서도 사용자가 노동시간 규제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네. 이제 52시간 노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그 정규직은 이런 거 다 지키는데 비정규직들이 그렇죠. 여기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니까 정규직은 오히려 소수고 비정규직 다수가 이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사항에서는 네.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명시도 했다고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대표 언론 시민단체입니다. 민원연 회원으로 가입이 곧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잡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유일한 언론 모니터 시민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투명한 단체, 민원연과 함께 대한민국 언론 역사를 바꿔나갑시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02-392-0181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동준 씨가 들어왔으니까요. 방송 모니터 결과를 이야기할 텐데요. 지난주에 여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결과는 지난 8월 28일에 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네네. 발표를 하나 했어요. 네. 이 조사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들어간 부분이 2009년도 쌍용차 사건 당시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네. 요게 사실 많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보도를 모니터하다가 네. 찾아보게 되니까 이제 발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경찰이 대테러 진압 수준의 작전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상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게 굉장히 불법 과잉 진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상세 내용 중에 하나가 대테러 임무를 담당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 네. 요것부터가 일단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헬기를 이용한 유독성 최루액 혼합 살포한 것. 이게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루액이. 근데 이걸 뭐 20만 리터 가량 혼합 살수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잔혹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찰 특공대가 당시에 고무탄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을 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테이저건이라고 해서 전기 충격기 있죠. 네.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이 됐냐면 이 장비들이 다 대테러 진압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진압할 때 쓰라고 규정을 해놓은 장비인데 경찰이 이 당시에 이 지금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날 같이 발표된 게 이 경찰이 5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인터넷상에서 노조의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댓글 다는 이런 댓글 알바와 똑같은 짓을 또 한 거예요. 이것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체 과정이 가장 충격적인 점은 조현호 경찰청장 아시죠?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당시에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 진압작전을 하려면 전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청와대에 다이렉트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승인을 받고 이 작전을 실행을 한 거죠. 굉장히 웃긴 일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불법 진압 작전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게 공식 사과하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또 진행 중이에요. 노조하고. 이 부분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MBC 스트레이트 어젯밤에 했던 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쌍차 관련돼서 이번 인권침해 조사 그 결과를 사실상 굉장히 잘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동준 씨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하고 그 과정에서 MB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조정했는가, 그 진압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한 노동자,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 회사의 노사 분규를 이렇게 진압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MB가 한마디로 그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계속 어떤 여론에 밀리니까 이것을 반전을 꾀하고자 사실상 이건 노사 문제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정권이 전폭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을 겁박하고 떠들면 죽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순서, 그러니까 봐야 되는 순서가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이 어떻게 보도했나 얘기하고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스트레이트를 먼저 보시면 정말 이런 사건을 신문 방송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분노가 정말 훨씬 더 생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지금의 조중동과 종편 이 하는 방송 신문 내 내용만 봐서는 오히려 그 치열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떨리는 그런 분노가 좀 덜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고 나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건 언론이 아니다. 지금의 언론은 이런 이제 오늘 그 지금의 그 방송 신문에 대한 그 악행이 정말 확 와닿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연 보고서를 통해서 그냥 나쁜 방송, 나쁜 신문의 모양만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잘 지적한 방송들을 한번 보시고 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거 방송 보도로 오늘은 지금 정리를 하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방송 보도가 이제 제일 적나라하게 그것을 알려주려면 사실은 제목이잖아요. 어깨거리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가인데 방송 보도에서 어깨거리 제목들이 어땠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특이하게도 사실 원래 이런 민감한 사안이 나오면 침묵하는 방송사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7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SBS하고 MBN이 2건이었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다 1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7개 네. 방송사의 제목, 첫 보도 제목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표 내용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진압을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승인까지 했다는 거는 정부가 국가폭력의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제목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TV조선 채널A? 네, 정답입니다. 너무 상식과 딱 부합되죠. 이거 좀 참 진짜 참 대단하죠. 네. 이걸 그렇게 보도하나. 그래서 이 TV조선 제목부터 먼저 읽어드리면 네. TV조선 제목이 이겁니다. 또 소취와 권고, 불법 시위 어떡하나 반발. 제목에서 이미 불법 시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할 걸 권고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또 소취와 권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앞에다가 달았죠. 채널A는 그래도 TV조선보다는 조금 덜 했는데요. 채널A는 쌍따옴표로 쌍용차 파업대 과잉진압 결론. 이게 끝이에요. 과잉진압 결론인데 이 결론 과정에 가장 중요한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지상파 3사와 JTBC는 나란히 MB 청와대가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MBN마저도 MB라는 단어가 없지만 청와대가 승인이라고 해서 이 주체가 청와대였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진짜.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 TV조선과 채널A는 제목에서부터 이걸 외면한 거죠. TV조선 채널A는 내용 제목 다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MBN에서는 이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보도들의 그 차이점을 보니까 그 이때 당시에 노조가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식으로 불법 시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사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이렇게 폭력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렇죠. 그 폭력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노조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대테러 진압에 나선 그분들한테 무차별적으로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상은 거의 잘 못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지상파나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제대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폭력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폭력 시위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보도에서도 그 폭력 시위였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걸 부각한 방송사는 어디였나요? 두 방송사인데요. 똑같이 TV조선 채널에. 네. 이거 참 틀리려고 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 대부분 보여주는 방식이 이 TV조선과 채널A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TV조선은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평택 공장을 77일 동안 점거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노조원들이 이 밑에서 경찰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뭐 시위를 올라오거나 하니까 새총을 쏘거든요. 새총을 쏘는 장면과 이 화염병을 던져서 터지는 장면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 멘트를 읽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노조가 굉장히 과격하게 시위를 했고 그래서 경찰이 진압을 하러 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채널A는 더 심각합니다. 채널A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민준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 공장에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조. 노조는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헬기와 특공대를 투입해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이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뭐 헬기에서 물을 뿌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정말 채널A만 보면 노조가 굉장히 막 불법 시위를 해서 경찰이 진압을 자연스럽게 위법성이 전혀 없이 한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진상조사의 발표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그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강경 진압을 했고 그 진압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사실 저도 예전에 다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불법이라는 이런 명확한 것을 이렇게 권위 있는 곳에서 딱 얘기해주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경찰이 어디까지 하는 게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고 그런데 이번 그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라인 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대테러를 투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저희는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걔네가 주장했던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지금 쌍용차 안에 그 내부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식의 논리를 되게 많이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기자가 정말 백보양보해서 기자가 엄청 무식해 채널A 기자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식적인 옛날 일이니까 한 10년 전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발표된 이 진상조사의 결과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이 보도를 하고 있는 이런 작자들은 사실은 진상조사의 결과도 모르고 옛날에 있었던 일도 사실 모르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정해진 답 자기가 생각하는 이 보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정해진 답을 그냥 줄줄줄 말한 것 아닐까 그런 짜증이 확 나거든요. 실제로 저는 보도를 오히려 보면. 이걸 쓰면서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결과를 부정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아니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 명백한데.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려고 저는 일부러 기사를 낸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두 보도 이 채널A와 TV조선의 보도가 네. 두 보도 모두 이 진상조사위 결과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TV조선 보도를 보면 네. 조정린 기자 보도인데 네, 조정린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전부입니다. 경찰이 노조원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고 저공 비행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바람 작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진상조사위에서 언급한 위법 행위의 설명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다 읽어봤는데 그렇죠. 다 말 안 해주긴 조금 그렇고 이것만 지금 정말 똑 떼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거든요. 최소한만 내가 말하겠다. 안 한 건 아니니까. 채널A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는 심지어 더 심각해요. 채널A는 이민준 기자가 대테러 장비와 헬기를 이용한 것은 과잉 진압이란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똑같네 거의. 이게 전부예요. 다른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법 상황들을 그걸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네. 그렇죠. 마치 이것만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노조의 저항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합법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꾸미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진상조사의 발표를 그냥 단순히 보도를 안 하는데 그쳤는지 아니면 진상조사의 발표를 흠집을 내거나 비판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두 방송사가 도대체 그러면 이 진상조사의 결과에서 진상조사 내용을 안 하면 뭘 방송을 했는가 들으시다 보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두 방송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입니다. 맨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고했다고.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흠을 내고 싶고 트집을 잡고 싶은데 앞에 내용은 사실 정말 위법한 내용이고 언급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논리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가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TV조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TV조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선 손해배상 재판에서 노조 측은 1, 2심 모두 졌습니다. 이걸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심까지 경찰이 승소한 소송이라는 거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결 이미 재판에서도 이렇게 위법하고 맞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체 10명의 위원 중 2명이 소송 취하를 반대했고 2명은 위법 논란이 있는 헬기 피해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하자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조선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조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마치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4명을 제외하고 6명의 이 위원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권고가 나왔다는 건 어쨌거나 10명의 합의체에서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저는 TV조선이 굉장히 찌질하다고 봤는데 경찰 내부에서 잇따른 소송 취하 권고에 향후 불법 시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경찰 내부에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익명의 경찰 관계자 인터뷰를 썼습니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가 음성 변조 하나요? 음성 변조 당연히 합니다. 현장의 의견들도 수렴해서 취할 것인지 정말 지금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그래 있어야 될 거고.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취하할 것인지 지금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사실 이게 반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상한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막 반발을 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진상조사의 결과 이 권고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채널A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법원 판결 내용 얘기해주고요. 점거 파업은 불법, 폭력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재판부 판결 이런 걸 읽어줘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권고한 걸 깎아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SBS 보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네, SBS. 이게 이 내용이 사실 SBS도 이 내용을 한 건의 리포트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근데 TV조선과 채널A와 같이 묶이지 않은 이유가 있죠. SBS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소송 취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 취하가 배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경찰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도 소송 취하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경찰은 진압 당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이 내용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 뒤에 이 배경 설명에서 SBS가 달랐는데요. SBS는 경찰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야권이나 보수단체에서 경찰 지휘부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이걸 취소할 때 문제가 되는 걸 어디서 지적하냐. 야권과 보수단체라는 거죠. 배임 혐의를 야권과 보수단체가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 얘기할 때 뭐래서 5년 지나면 공무원들 하나도 보상 안 한다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진행이 잘못된 것조차도. 그런데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말 지금 조현우 청장이나 다 잘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과연 이것을 배임이라고 해서 걸었을 때 이게 될 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다 핑계다. 정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스트레이트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헬기에 기스 났다. 페인트칠 벗겨졌다. 헬기 뭐가 나갔다. 그거 가지고 17억을 지금 노조한테 그렇게 배상 청구를 해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냐 자기들이 저공비행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공비행을 하면서 겁을 줬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 공포감과 그 바람 엄청나게 세게 불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에 정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기법으로 그 헬기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 난리를 다 쳐놓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TV조선이나 채널A나 그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은 이 진상조사위가 마치 그 지금의 노조원들에게 그 배상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SBS 같은 경우는 TV조선과 채널A는 그 근거, 진상조사위의 판단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SBS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근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진상조사위원장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 내용에 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권고한 이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근거 규정 없이 헬기를 위해성 장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 손해가 결국 위법한 상황을 하다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취하를 권고한다라고 한 거예요. SBS는 이 점을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올라. SBS가 또 하나 다른 점은 제가 아까 TV조선 보면서 굉장히 TV조선이 치사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익명의 경찰 관계자 요걸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근데 SBS는 다릅니다. SBS는 누굴 가지고 오냐면 민감용 경찰청장을 가지고 와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감용 경찰청장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숨진 사건과 경찰에 대한 폭력 기물 파손은 구분해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불법 시위를 어떻게 진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송 내용에서 경찰이 받는 피해랑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경찰청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들어보면 불법 시위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은 그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가지고 오면서 불법 시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SBS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좀 제대로 보도한 방송사는 있나요? 그 지금 SBS만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좀 정리해서 제대로 전달한 방송사들은 있는지. 네. 사실 7개 방송사 중에서 지상파 3사와 JTBC 하면 4사잖아요. 네. 그나마 이 4사가 가장 정상적인 보도였고요. 특히나 뭐 KBS, MBC, JTBC 같은 경우는 이 폭력 현장을 그대로 영상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이 경찰 특공대가 무자비한 폭력을 노조원에게 가하거든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통으로 보여준 방송사가 딱 3곳이었어요. 네. KBS, MBC, JTBC였고요. 특히나 MB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요. 앵커가 시작 멘트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고 각종 대테러 장비가 동원된 9년 전 쌍용차 농성 진압 현장. 이 불법 진압과 무차별 폭력이 난무했던 이 공권력 남용 계획을 최종 승인한 게 당시 청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기자도 옥상으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흩어지는 노조원들을 쫓아갑니다. 진압대원 여러 명이 쓰러진 노조원을 둘러싸고 방패와 소화기로 마구 때립니다. 공중에선 헬기와 컨테이너 박스 등이 총동원돼 쉴 새 없이 최루액을 쏟아냅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2009년 쌍용차 농성 현장 진압은 사측과 검찰, 경찰 간의 치밀한 사전 협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경찰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KBS, JTBC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SBS는 이 영상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SBS는 경찰 특공대가 사용한 장비들을 보여줘요. 뭐 이 고무탄이라든지 다목적 발사기 아니면 테이저건 이런 대테러 진압 장비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걸 사용을 했느냐라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MBM마저도 이 살수차를 뿌리는 최루액을 뿌리는 장면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TV조선하고 채널A는 이 부분은 완전히 외면한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아무튼 간에 방송보다는 근데 신문이 훨씬 더 악질이거든요. 이게 방송은 물론 제가 보기에 더 악질인 것은 TV조선 채널에 있는 아예 그 제목에서도 내용에서도 MB의 개입에, 그러니까 MB 승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최악의 그 보도이긴 해요. 그런데 또 신문이 또 그걸 다 보도하면서도 기괴하게 또 상당히 나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내일 또 하기에는 너무 똑같이 오늘 내일 쌍차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제이 씨를 잠시 업무활동가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이 씨가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제이 활동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실컷 얘기했어요. 쌍용차 관련해서 경찰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 했던 발표를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일단은 중앙일보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저희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특이하죠? 네네. 특이하죠? 이거는 어떻게 안 해? 이게 작은 박스라도 뭐 하나 와, 넣어줘서 대박. 언급이라도 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소름. 네. 중앙일보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이거 진짜 검색이 안 된, 검색 기능이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로 안 했어요. 중앙일보는 한 건도 안 했고. 스크랩 마스터를 믿지 않다. 가끔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조선과 동아는 이제 각 한 건, 두 건 이렇게밖에 보도를 안 했거든요. 조선은 한 건 보도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도 내용도 사실 되게 문제적인 게 많죠. 네, 일단은 자, 근데 사실은 문제적인 게 많다라고 할 수 없는 게요. 꼴랑 한 건이에요. 조선일보 한 건. 근데 그 한 건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 조선일보만 확실하게 아시면 사실 다른 방송 다른 거는 내가 보기에 비슷비슷하다라고 해서 조선일보의 문제점 위주로 얘기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는 되게 구성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간단히 언급을 해요. 처음에 이 조선일보가 주목한 거는 이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 똑같았겠지만 그걸 잠깐 언급하는데 되게 재밌게 조사위원이 누군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서 어떻게 나오면 조사위는 민변 출신인 윤남영 위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 위원이 다수라는 게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지 이거 이 좌파 단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조작한 거다라는 걸 심어놓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굳이 써놔요. 이걸 위원이 누구였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조사위 자체를 의심했군요. 조선일보는. 그걸 언급하고 시작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이 방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문제다. 뭐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까지 난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문제 삼느냐. 취하라고 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걸 문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도 캡션 사진이 되게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 쌍용차 노동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 경찰들이 그 방패로 막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경찰 시각에서 보는 거죠. 이걸 넣어놨어요 캡션 사진에. 경찰들이 때리는 사진은 없어요? 경찰이 때리는 장면은 넣진 않고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 캡션 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2009년 7월 21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들이 공장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공장으로 수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새총과 사제 무기까지 동원한 노조의 격렬한 저항으로 결국 공장 진압에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8월 5일 날에 그 진압 관련된 이야기인데 엉뚱하게 7월 21일 날에 그 훨씬 앞에 싸웠던 장면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그 중요한 발표들을 다 누락했어요. 조선일보는. 그래서 뭐 경찰이 그 헬기로 그 최루액을 담는 뭐 20만 리터를 뿌렸다는 것도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다목적 발사기나 고무탄 이런 걸 사용했다는 말도 안 했어요. 테이저건 연금은 했지만. 이 다목적 발사기와 고무탄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도 고무탄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다목적 발사기가 근거리에서 사격을 할 경우에는 살상까지 가능할 정도의 위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언급하지 않았죠.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한 지점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아까 말했듯이 화염병 던지는 장면 놓고 네. 왜 자기한테 불리하죠? 그렇네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MB와 그 정도 그렇죠. 사실 소설일본데. 왜 이렇게 두드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이명박 관련된 이야기는 실어주긴 했어요. 뒤에 방송에는 안 실어줬나요? TV조선과 채널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말미에 가서 뒤에 기사 뒷부분에 가서 살짝 언급을 해요. 그냥 언급하면서 근데 사실 덧붙이거든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그 경찰청장 제끼고 이제 그 MB한테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요. 그냥 그 덧붙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농성 진압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청장의 권한이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쓰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수정을 하다가 이거를 더 씹고 싶은데 바빠서 그냥 짜증나가지고 얘네가 너무 교활하게 보도를 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자세히 말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도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조사위는 이날 당시 진압이 MB 청와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예요. 부각시켰다.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이 진압 계획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위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조사위에 따르면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은 8월 4일 경찰이 평택 공장에 투입될 때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강 청장은 다음 날도 경찰 투입 중지를 지시했지만 조현오 경기청장이 경찰청장을 넘어 청와대 고용 담당관 비서관에게 직접 접촉해 농성을 진압했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에서 경고를 받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농성 진압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청장의 권한이라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네. 이게 보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한 것처럼 고작 경찰 고위 관계자라는 또 익명의 이런 정말 실체를 알 수 없는 자에 이 사람 주장은 경기청장의 그렇죠. 권한이라는 거야. 이거는 네, 이게 이 다음 날 29일에 MBN이 단독일합시고 보도를 하나 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조현호 경찰청장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네. 조현호 청장 입장은 그겁니다. 본인이 청와대의 이영호 비서관에게 승인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강일학 경찰청장에게도 이 내용을 말했다. 그래서 강일학 경찰청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조현호 청장의 주장이에요. 그건 또 다른 소리잖아. 이게 지금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 위법 여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현호 청장이. 승인을 받아야지. 네. 말하면 뭐.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본인 얘기는 그거예요.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고 경찰청장한테도 보고를 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는요. 한마디로 최종 승인을 언급을 해요. 이명박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최종 승인했다는 걸 언급은 하지만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조사위는 이런 점을 부각시켰다. 이게 부각시킬 만한 사안이 아닌데 부각시켰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알고 보면 이거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저것들이 부각시켰다. 이런 워딩으로 지금 글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어떤 고위 관계자 아니 기자면 최소한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들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정말 이름도 걸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다 갖다가 뜩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용만 냈다. 그야말로 MB를 언급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뭐 색깔론을 들이댄 거는 똑같죠. 예.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위원 명단을 걸어놨어요 사진에 그 기사에다가 명단을 네, 그리고 출신 어디까지인 것까지 뭐 민변 뭐 어디 단체 이런 것까지 다 해놨고 똑같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요.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다.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네. 경찰에서 손해배상을 취하하면 이건 배임이다라고 되게 배임의 소지가 크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실무자한테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여놔요. 기사 밑에다가. 실무자? 네. 왜냐면 그 실무 참여한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송.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같이 배임죄 엮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동아일보에서.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얘네들이 지금 실무자한테까지 협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희한하네. 나머지 것들은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중동이나 아마 저기 TV조선 채널 A나 대단하죠. 네, 아마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관용에 가지고 나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관용 씨가 말을 할 때 사실 이 색깔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너희들이 한 조사에 대해서 이런 그야말로 색깔 있는 사람들이 한 조사에 조사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손해배상 이거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집회나 노조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권력이 발휘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조중동이 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중앙은 아예 말을 안 했지만 근데 진짜 우리 제목에서 그렇지만 차라리 중앙일보처럼 조용한 게 더 낫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도할 바에는 예, 조선동화는 안 하는 이만 차라리 못한 입을 보도죠. 다물고 있어라. 네. 그냥 조용하면 아이 지금 창피하긴 한가 보다 이렇게라도 생각되는데 찔리긴 찔리나 보네. 그렇게 보니까 중앙일보가 제일 나았네요. 그러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마 내가 글을 쓸 수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민한년 회원캠프 그곳으로 가네 9월 8일 9일 그대의 머릿결 같은 회원 여러분 나무 아래로 지금 신청하세요. 같이 가자 회원캠프. 미련 곰탱님 거부터 읽어드릴게요.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들어보면 방통이든 방심이든 정말 수준 이하의 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번외 1번이었던 좋은 보도 시상식 잘 봤습니다. 이날 같이 라이브 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유민지 팀장께서 진행하는 첫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더군요. 더불어 라이브 진행으로도 했는데 뉴스타파의 보도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봤던 논문들이나 학회지에 기재된 소논문들이나 기고문들이 과연 사실이었나 의심이 가네요. 라고 하셨어요. 번외 2였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송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TV조선 쓰레기 보도가 나오던데 자 이거는 제가 4주 만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가 그날 하필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요게 다 의견 제시가 걸려가지고요. 고 노회찬 의원 관련된 그 보도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방송 재밌었다라고 하셨고요. 미탈 식구들의 캐릭터가 점점 잡혀가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일요일 처장님의 스페셜 듣고는 정말 조선일보가 어떻게 저렇게 변절이 되었나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이처진 386님이 조선일보 대회부를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근거에 의한 비판이 논리를 갖출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책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민원연에 일단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냐면 이게요 출판사에서 파는 책이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슨 위원회 안중근 이렇게 추모위원회 이런 데서 만들어서요. 창고에 이 책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재고가 있나 했더니 파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산 가격이 아니고 그 60% 그러니까 40% 할인을 해서 60%에 파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 책이 10권 있잖아요. 예, 10권이에요. 조선일보 대부 5권? 5권, 동아일보 대부. 근데 그렇게 세트로만 사셔야 돼요. 낙권으로는 안 팔아요. 그럼 예. 10권을 한 방에 사셔야 되는. 네, 10권 한 방에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정독하고 싶으시면 소장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요. 조금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주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을 해서 발송을 하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TNO님 것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처장님보다 지덕체 특히 체를 겸비한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가 내가 뭐라고 한 거야. 제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제 체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아무튼 막 끌고 오셔서 수구 언론과 대대적인 전쟁 이때 한번 하시는 것도 하셨습니다. 일요일 처장님 야심작이라고. 야심작은 아니고요. 늘 저는 그냥 급하게 허겁지겁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하나 읽어주시죠. 네, 레이니 칠세님. 간만에 댓글 씁니다. 방송은 모두 다 들었는데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댓글까지 쓸 정신은 없었네요. 이제 좀 상황이 나아져서 뉴스를 보다가 정말로 제 눈을 의심하게끔 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 아주 찝찝한 기분으로 한 주를 마치게 되었네요. 중앙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가 이제는 완전히 언론임을 포기하고 하나의 정치 집단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중앙일보 내용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면 식물 대통령, 레임덕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도에 실었다고 해요. 중앙일보가. 이거는 우리 제이 씨가 한번 또 털어주셔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서 이 레니칠스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동일한 상황에서 왜 이명박근혜 시절은 침묵하고 오히려 역대 최대의 기사를 써내린 이들이 마치 이것처럼 국민들에게 일종의 사전 세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많이 났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참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진 보도잖아요. 이게. 네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40% 막 고공행진이라고 얼마나 최고치 찍을 때만 보도를 했죠. 안정감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무슨 뭐 있었는데 박스권인가? 그쵸.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이 중앙일보 보도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캡처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문 지지율 마지노선 40% 무너지면 당도 등 돌린다. 당도 등 돌린대. 이게 지금 따옴표를 따서 제목으로 쓴 거예요. 참 웃기네요, 진짜. 이거 꼭 모니터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레이니 칠세님이 유부장님의 매주 점점 더 높아져가는 강권에 민원연 캠프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내년에 오시고요. 내년 아니면 요번 연말에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민원연 송년회 이때 오세요. 그날은 저희가 한 1시까지는 같이 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오시기 바랍니다. 440416님 건 제이 씨가 읽어주세요. 또 한 주가 가네요. 주성치를 듣고 민원여 소식도 듣고 처장님이 책 읽기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처장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탈탈탈. 네. 그 밑에 것도 읽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헬초님께서 방통위와 방심위에 무능한 삐삐들을 꽂아 넣은 청와대와 여당이 제일 한심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련 곰탱님께서 이 무슨 제 사진이랑 막 우리 이달의 보도상 사진을 막 올려놨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방송이 유튜브에 지금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게 제가 볼 때 치사자키 정관용 그 유튜브 페이지인 것 같아요. 너무 올드한데요. 이거 보니까 이거 2000년도 초반에 저희 그 시사자키 PD님이 가끔 가다가 불쑥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찍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방송 시작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더 없죠? 네. 댓글. 네. 그러면 저희 내일은 이제 제이 씨와 둘이서 뭔가 제가 읽지 않은 보고서. 내일도 재밌습니다. 사실. 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계속 강조하는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내일 털어드리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